다음은 가공유지를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가공유주는 버터죠, 버터. 버터, 마가린, 쇼트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유에서 분리된 유지방을 그 유지방의 크림을 가열하셔가지고 또 살균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리파제를 불활성 시킨 다음에 우리가 교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유장을 제거해서 지방을 80% 지방을 지방 80% 그다음에 수분 16% 그다음에 우유 고형질 이렇게 4%로 맞춘 유화액이 바로 버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터는 이런 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 교반 과정을 거칠 때 그 수중 유적형인 유화액인 크림이 유중 수적형인 유화액인 버터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또 저희가 식품학 배울 때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이제 교반 과정에서 지방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인지질 막을 깨면서 그 안으로 이제 우유의 지방이 서로 엉겨붙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패스하고요. 일단 버터는 지방과 수분, 우유 고형질 이거를 100%로 잡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유지방의 함유량에 따라서 버터와 가공 버터, 천연 버터와 가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버터 유지방 80% 이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천연 버터로 보시는 게 맞고요. 유지방이 50% 이상으로 되면 가공 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때 또 뒷부분 보시면 버터의 함유량을 보시면 본인이 사신 게 어떤 버터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터는 우리가 발효시킨 버터도 있고요. 발효시키지 않은 버터 아니면 또 향을 또 첨가한 버터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마트 가면 저희가 살 수 있는 대부분의 버터는 그 당류를 조금 첨가시켜 가지고 발효시키지 않은 버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린 그죠 문제의 마가린이죠. 마가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래를 찾아보면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 버터 대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마가린이래요. 그래서 이제 얘도 버터와 굉장히 비슷하게 지방이 85% 잠시만요. 85% 그 다음에 수분 15%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진 유중 수적형 유화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버터도 뭐 유중 수적형 유화액인데 뭐가 달라졌냐면 지방의 함량이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가린은 이제 원료가 그 대두유라든지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해가지고 그 원료를 탈취하고 냄새 빼고 정제를 한 후에 원하는 만큼 수소화를 시켜요. 수소화 시켜가지고 경화를 만듭니다.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유화제나 비타민 A, 비타민 D, 그 다음에 버터 향이 나게끔 뭐 디아세틸, 뭐 색소, 소금 이런 것들을 다시 넣어가지고 혼합해서 교반해서 만든 게 바로 버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방 함량이 80% 정도로 이제 맞춰주는 거고요. 또 유지방을 원료로 할 때는 50% 미만이라 그랬고 저지방 마가린을 만들 때는 지방 함량을 80%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지방 마가린이라고 해도 지방 함량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마가린이 뭐가 문제냐? 얘가 이제 필수 지방산인 뭐 리놀레산이나 아라키돈산의 함량이 높은 우리가 이제 그 옥수수나 해바라기슈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가지고 그 만들어 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가린을 만들 때는 대두유나 옥수수유, 식물성 유지를 기본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름들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성분이 어디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마가린을 이제 만들게 되면 상온에서보다 액체상으로 있는 비율이 조금 높아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 마가린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 아시죠? 그래서 마트에 가보시면 소프트 마가린이라고 써져 있는 마가린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가린은 이 마가린을 만드는 데 원료가 식물성 유지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마가린의 장점은 버터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나마 원료가 식물성 유지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함량이 조금 낮은 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런데 마가린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그닥 나쁜 점이 없는데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경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수소화. 얘가 이제 그렇죠.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수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수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마가린보다 그 물의 함량을 2배로 늘려 지방 함량을 약 그 40% 만들어 가지고 그 40% 함유한 다이어트 마가린, 또 요즘에는 또 공기를 넣어가지고 부피를 올린 뭐 힙트 마가린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을 낮추려다 보니까 다른 걸 막 넣는 마가린들을 지방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소화 과정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느 때부턴가 아마 그 트랜스 지방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과자 같은 데다가 트랜스 지방 표시하라고 요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있죠. 트랜스 지방이 사실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마가린이 들어간 걸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뒤져보면 마가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기 어디냐 베이커리에 가서 빵 같은 거 사 드실 때 보면은 버터 대신에 마가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버터 대용품이다 보니까 마가린 사용하셔도 두 개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만드시는 분이 마가린으로 쿠키를 만들었다고 해서 얘를 못 찾아낼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또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제 대놓고 구분을 하자면 또 그거 있죠. 그 팝콘 같은 거는 정말 안 먹는 게 좋겠지만 또 극장 가면 드시는 제품 중에 하나가 팝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아예 안 먹을 순 없지만 드시되 적게 드시고 또 채소나 뭐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그 영양소의 구성을 적절하게 평행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힙트 마가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다이어트 마가린, 그러니까 최대한 지방을 낮추는 그런 마가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마가린을 안 쓸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버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업계나 또 마가린이 원료로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뭐 버터만 가지고 수용하기 어렵고 단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대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얘를 이제 멀리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가공 유지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쇼트닝. 쇼트닝은 아까 라드의 대용품이라 그랬어요. 돼지 기름의 대용품으로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동물성하고 수소 처리한 식물성 유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마가린 같은 걸 섞어서 만들긴 했는데요. 지금은 식물성 유지만 가지고 이 수소화 시켜가지고 쇼트닝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업계에서는 얘를 이 크리밍 쇼트닝 작용하고 크리밍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보니까 과자 만들고 그런 식품 업계에서는 쇼트닝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쇼트닝이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무색하고 또 무미, 무치.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넣어도 얘가 그 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크리밍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어떤 그 반죽을 했을 때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섞이고 반죽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빵이나 쿠키, 그 다음에 케이크 이런 거 만드실 때 제가 제빵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게 바로 쇼트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유지의 종류를 조금 알아봤어요.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유지들을 현재 먹고 섭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지도 이렇게 자기들의 영양성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보셨어요. 다음은 이제 유지의 특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유지는 비중, 비열, 뭐 녹는 점, 발연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데 비중이 0.92에서 0.94로 물보다 가볍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름하고 물은 일단 섞이지 않죠. 같이 담아 보시면 위로 물 위에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은 쉽게 보시면 그 프렌치 드레싱 아시죠? 우리 마트에 가시면 프렌치 드레싱 그거 딱 보시면 물하고 기름하고 식초가 분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열. 유지의 비열은 0.47kcal인데요. 얘도 이제 온도가 비중이 작다 보니까 온도가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한 온도 유지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열이 작다 보니까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튀김을 할 때 그 기름이 160도, 180도까지 올라왔는데 냉동식품 같은 걸 한꺼번에 딱 넣어보시면 이 비열이 작다 보니까 온도가 확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튀김을 하실 때는 이 유지가 가지고 있는 낮은 비열 때문에 튀김 기름의 양은 많이 넉넉하게 두고 사용을 하셔야지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 굉장히 작게 했는데 그 안에다가 한꺼번에 넣어버리시면 온도가 말도 못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걔는 기름만 안에 넣었던 게 뭐 돈가스다. 그럼 돈가스가 익는 게 아니라 돈가스 안으로 기름만 확 흡입되고 굉장히 눅눅한 튀김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튀김 하실 때는 아주 기름을 넉넉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이 비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녹는 점. 이 녹는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가 바로 이제 녹는 점인데요. 자연 중에 존재하는 유지류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지방이 서로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점이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융점은 결국엔 지방산의 탄소수 또는 이중결합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탄소수가 많을수록 또는 이 탄소수가 많을수록 융점이 높아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탄소수가 많다는 것은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커져요. 인력이 크다 보니 융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수가 적을수록 이중결합이 적다는 건 뭐가 다른 말로 하면 포화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화도가 높을수록 융점은 높아집니다. 또 하나 트랜스형 지방과 시스형으로 봤을 때 이제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라 하더라도 이 트랜스 지방산이 시스 지방산보다 얘가 시스형보다 트랜스형은 그 지방산 나열 구조가 직선상이에요. 직선상이다 보니까 얘도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융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트랜스형 지방산이 직선상으로 존재해서 분자 간의 인력이 커서 훨씬 더 융점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녹는 점은 다른 말로 하시면 저희가 융점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융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 탄소수가 많을수록, 이중결합수가 적을수록, 다른 말로 포화도가 높을수록, 트랜스형 지방산일수록 융점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융점이 높죠. 그래서 상온에서 주로 고체예요. 반대로 식물성 유지는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낮아요. 그래서 융점이 낮다 보니까 상온에서 액체예요. 이거 써드려야 될까요? 일단 그럼 제가 여기다 하나 설명해 놓을게요. 동물성 지방, 그 다음에 식물성 지방.
차이가 있죠. 얘네들은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융점이 어떻다 그랬죠? 융점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뭐라 그랬죠? 상온에서 고체 이루고요. 그럼 식물성 지방은 얘하고 반대죠.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융점이 낮다. 상온에서 뭐다? 액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발연점.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지를 이렇게 쓰냐 안 쓰냐, 어떤 용도로 쓰느냐를 결정하는데 사실 발연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유지를 가열을 해서요, 어느 딱 온도에 도달을 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렇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그 글리세롤이 다시 뭐가 되냐면 아크롤레인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푸른색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를 바로 뭐라 한다? 발연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 정의가 나와 있네요. 유지를 가열할 때 엷은 푸른색 연기가 나도록 시작하는 온도가 뭐다? 발연점이라고 그랬어요. 엷은 푸른색 연기가 난다는 건 결국엔 뭐가 지금 형성이 됐다? 뭐가 됐다? 글리세롤이 아크롤레인으로 분해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기의 주성분인 바로 이 아크롤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극성이 강한 냄새하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굉장히 해로운 성분이죠. 그래서 이 성분이 생성되는 기름 드시면 안 되겠죠. 가열 시간과 그 다음에 횟수가 많을수록, 또 유리지방산 함량이 높을수록, 유지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물질이 많을수록 발연점은 어떻게 된다? 발연점은 낮아진다라고 그랬어요.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많다는 거는 가열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고요. 유지 표면적이 넓다는 건 우리가 이제 되도록이면 그 입구가 넓은 그 펜, 이런 펜보다는 그쵸, 이런 데다가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지방의 종류에 따라 발연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튀김 기름으로는 발연점이 높은 것을 택하는 게 좋고요. 발연점이 낮다는 거는 낮은 온도에서도 빨리 이 아크롤레인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이 넓으면 발연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튀김용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우리 롯데리아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감자튀김기 다 보셨을 거예요. 입구 작고 이렇게 깊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리지방산 함량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발연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쓰셔서 유지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또 이물질이 많을수록 기름의 사용 횟수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안에 이제 튀김하고 남은 것들이 많다는 건 결국엔 많이 튀겼다는 거다 보니까 다시 기름을 사용하시려면 이 이물질을 제거를 하긴 하시는데, 일단 점도가 막 진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름으로 튀김하시면 상당히 그 냄새가 좀 있고 그쵸, 신선한 느낌의 튀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포장마차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튀김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누르스름한 거 있죠. 약간 고소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신선한 기름에 튀긴 튀김들은 아무리 튀겨도 태우지 않는 이상은 갈색이 쉽게 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주 사용한 기름들은 아시죠? 이미 그 기름 자체가 색이 좀 변했기 때문에 넣었다만 빼도 색깔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튀김집에 가면은 하얗게 바삭하게 튀겨진 튀김이 더 신선하다라는 걸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은 이런 발연점이 낮아지는 이유를 좀 아시고 기름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 가소성이라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식품을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걸 실제로 보시면 그게 이제 그 안에 액체 성분들이 액체 속의 지방의 결정체가 서로 이제 혼합된 상태가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방을 한번 녹였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또 결합이 돼서 결정이 형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동질 이상이구나. 잠깐만요. 취소하고 가소성은 제가 금방 설명한 거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가소성이 아니라 동질 이상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방을 우리가 녹였어요. 녹였는데 액체가 되었다가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그게 어느 그 힘에 의해서 다시 결합이 돼서 결정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 힘을 뭐 용어로 말하면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그 힘까지는 최소 이렇게 패스하시고 유지가 녹는 점이 다양한 여러 결정 구조를 갖는 걸 동질 이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는데 그러면 그럴 때 그 결정체 있죠. 결정체가 서로 막 뒤엉켜서 혼합된 존재로 제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체로 봤을 때. 근데 그 고체는 고체가 아니다. 그 안에 액체 속의 지방의 결정체들이 서로 딱 뒤엉겨서 고체가 된 건데 그 결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 다시 베타 결정. 이 세 가지가 지방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알파, 베타 다시 베타가 서로 뒤엉켜가지고 고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알파형 같은 경우는 투명한 판상 크기의 작은 결정형이고요. 이 베타 다시 결정 같은 경우는 이 알파보다는 좀 크기가 크대요. 크기가 크긴 하지만 알파 결정보다는 존재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베타 결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제일 안정성은 큰데 문제는 결정이 매우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질감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면 도대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이 베타 다시를 굉장히 좋은 결정으로 보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결정의 크기로 분류를 하면 뭐가 제일 크냐? 이 베타가 결정의 크기는 제일 크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결정의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알파, 그 다음에 베타 다시 베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융점으로 보시면 융점으로 얘를 분류하면 알파, 베타 다시 베타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친 질감이 이 베타가 여러 면으로 결정 크기라든지 안전성, 융점 이런 부분에서는 좋긴 한데 질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드러운 질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까 말한 여기 한 번 더 설명해. 녹는 점과 안전성. 베타가 제일 크다고 여기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이걸로 보세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베타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결정의 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너무 큰 거는 질감이 제가 거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베타 다시 같은 경우는 그 안정적이면서도 결정의 크기가 작아요. 베타보단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아서 부드러운 질감을 준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쇼트닝 제조 시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중성 지방을 그러니까 라드의 대용품이 쇼트닝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성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산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거의 대부분 베타 다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질 다형, 동질 이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 구조, 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결정 구조를 보시면 결정 구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저도 고체로 존재하는 게 실제로는 이 액체 지방의 이런 알파, 베타 다시 베타 결정들이 서로 혼합돼서 고체를 이룬다는 거 이제 그렇죠? 유지이긴 하지만 그 안에 성분들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가소성으로 올게요. 제가 가소성을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오만 대로 갔는데 이제 가소성 같은 경우는 가소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한번 변형을 일으킨 다음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이 가소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가소성이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버터, 마가린, 쇼트닝인데요. 이 얘네들이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을 넣어서 빵도 만들고 쿠키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쇼트닝성. 쇼트닝성은 이제 우리가 유지를 넣어가지고 밀가루에 넣고 제빵, 이제 반죽을 하시면요. 이 유지가 밀가루의 단백질인 글루텐 표면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싸가지고 글루텐이 길게 연결되지 못하도록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지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글루텐이 길게 연결되지 못하여서 부드럽고 연한 밀가루 제품이 만들어지는 성질을 이제 쇼트닝성이라고 했는데, 유지가 들어감으로써 그걸 이제 쪼개주니까 밀가루가 사실은 그냥 물 넣고 반죽하시면 쫀득쫀득한 반죽인데, 그쵸? 오히려 물은 글루텐을 신장성이나 탄력성을 높여주는 그런 그 부자재잖아요. 그런데 유지는 글루텐 형성을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빵보다는 제과에 어울리는 제가 페스츄리 제품 만들 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파이나 페스츄리가 먹었을 때 바삭바삭한 느낌, 그 다음에 한 켜 있죠. 이렇게 한 막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바로 유지가 있는 이 쇼트닝성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제빵 배울 때 페스츄리가 있거든요. 근데 빵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페스츄리더라고. 왜냐면 밀가루 반죽에다가 버터를 한 겹 넣고 덮고 밀고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밀가루에 한 막 사이에 버터, 그 위에 밀가루 반죽 버터, 밀가루 반죽 버터, 이렇게 진짜 켜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우면 확 꼽히듯이 올라오기도 하고, 식감도 어때요?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기름 많이 들어있죠. 맛은 있지만 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엔 그게 뭐다? 유지가 가지고 있는 이 쇼트닝성이 작용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페스츄리 만드는데 유지, 버터나 마가린이 찰떡궁합이죠. 파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게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쿠키도 마찬가지예요. 쿠키도 여러분, 질긴 쿠키가 맛있겠어요? 바삭한 쿠키가 맛있겠어요? 쿠키 만들 때 버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버터나 마가린, 그건 뭐다? 결국엔 유지가 가지고 있는 쇼트닝성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콜릿 볼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질 다형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